안녕하십니까. 초보자를 위한 기계도면 보는 법 배우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3. 두 번째 강의, 기하공차의 종류 및 데이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하공차의 종류. 이렇게 표의 정리를 쭉 해 놓았는데요. 우리 기하공차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 놨는데 기하공차를 크게 모양공차, 자세공차, 그리고 위치공차, 흔들림공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공차에는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가 있고요. 물론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자세공차에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가 있고요. 그다음 위치공차에는 위치도, 동축도 또는 동심도. 동축도나 동심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칭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흔들림 공차에는 원주 흔들림 공차, 원 흔들림 공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모양 공차는요. 모양 공차는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단독 형체라고 적어놨죠.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뒤쪽에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모양 공차는 단독 형체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호들, 진직도의 기호, 평면도의 기호, 진원도, 원통도. 계속해서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계속해서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계속해서 위치도, 대칭도, 동심도, 대칭도. 그 밖에 이제 원주 흔들림 공차, 원 흔들림 공차. 이러한 기호들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계속해서 기하공차에 적용되는 이제 부가 기호들이 있다. 그래서 공차를 이제 붙일 때, 공차 붙이 형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당 개체에 직접 붙이든가, 아니면 치수 보조선에 붙여요. 그리고 문자 기호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텀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텀은 일단 기준이라고 알아두세요. 기하공차에 있어서의 기준이 데이텀이에요. 뒤쪽에 나올 거예요.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개체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 문자 기호에 의한 표시, 뭐 이렇게 해요,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죠. 그다음 뭐 데이텀 타깃틀, 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돌출 공차역, 최대 실체 공차 방식. 다음 강의들에 쭉 이어서 나올 거고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이제 기하공차 기입 테두리 표시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 이제 이런 애들을 이렇게 기입을 한다고요. 이런 애들을 이제 기입을 하는데, 기하공차에 대한 표시사항은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두 구획 또는 그 이상으로 구분해서, 여긴 두 구획이잖아요. 혹은 이렇게 그 이상 세 개의 구획,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네 개의 구획. 이렇게 나눠서 기하공차를 나타내는 기호, 공차역, 공차값 규제 조건에 대한 기호, 데이텀이 들어가는 칸으로 나누어진 테두리 안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입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왼쪽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표에서요. 여기 모양 공차,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는 단독 형체다 라고 했었죠.
자, 이 말이, 자, 이 말이, 자, 이렇게, 네, 두 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끝에, 제일 오른쪽 끝에 이렇게 알파벳이, 자, 들어가는 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단독 형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의미 한번 보면요. 자, 제일 앞에는, 자, 공차 기호예요, 공차 기호. 자, 앞에 표를 보고, 뭐, 바로 다 외울 수는 없었겠지만, 자, 얘네들이, 자, 이게 평면도. 자, 모양 공차의 평면도. 자, 이게 모양 공차의, 자, 진직도. 자, 그 다음에 얘가, 자, 자세 공차의, 예, 평행도. 자세 공차의 평행도. 자, 얘도 자세 공차의, 자, 직각도. 자, 얘는, 자, 위치 공차의, 자, 위치도. 자, 이렇게, 예, 공차 기호가 제일 앞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차값. 자, 공차값이에요. 공차값. 자, 숫자가,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차값 앞에, 자, 이렇게 기호가 붙어 있죠. 자, 어떤 애는 붙어 있고 어떤 애는 안 붙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자, 여기 지름기호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공차역이라고 해요. 자, 계속해서, 자, 이제 여기는, 자, 데이텀 문자 기호. 자, 여기는 데이텀 문자 기호예요. 데이텀 문자 기호. 자, 데이터 문자 기호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요런 애가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요런 애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규제 조건 기호래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자, 기하 공차를, 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모양을. 자, 계속해서, 자, 그래서 얘를, 자, 실제 도면상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 그래서, 자, 1번. 단독 형체에 대한 기하 공차를 지시할 경우. 자, 단독 형체, 아까 뭐 했어요? 모양 공차. 자, 모양 공차. 자, 이게 뭐요? 진직도. 자, 이게 평면도. 자, 이게, 뭐죠? 진원도. 진원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예, 윤곽도죠. 윤곽도. 모양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애들이 이제 모양 공차인데, 자, 모양 공차가 단독 형체로 쓰인다고요. 뒤에 알파벳 들어가는 칸이, 자, 없는 상태. 자, 이걸 단독 형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네를 지시를 할 때, 자, 규제 형체에 화살표를 붙인 지시선을 수직으로 하고, 자, 여기 다 수직되어 있죠, 수직. 그래? 자, 기입 테두리를 연결하여 나타낸다. 자, 이렇게 테두리. 자, 요 테두리, 요걸 얘기하는 거, 이거에 연결해서, 자,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자, 근데, 자, 이의 경우에는 치수선과 지시선이 맞닿지 않도록 간격을 둔다. 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독 형체일 경우에, 자, 이게, 자, 너무 작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 이격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잘 눈에 보이니까, 자, 이렇게, 예, 표시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자, 2번. 단독 형상의 원통 형체에, 자, 기하 공차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자, 수직한 지시선이나 치수선의 연장선 또는 치수 보조선의 기입 테두리를 연결하여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개체에 직접, 자,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또는, 자, 여기 치수가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다라면, 자, 그러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에, 자, 치수선과 이렇게, 자, 나란하게, 자, 이렇게 붙여서 기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는, 자, 붙여야 하는 면에 대해서,
자, 붙여야 하는 면에 대해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수직한 지시선이나, 치수선의 연장선, 자, 또는 치수 보조선에 이제 이렇게 붙여서 기입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3번. 자, 공차역이 지름일 경우에는, 자, 공차값 앞에 지름기호를 붙이고, 자, 여기 지름기호 이렇게 붙인 거.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지름을 붙이고, 자, 공차역이 9인 경우에는, 자, 9의 기호, 자, S파이. 자, 9가 영어로 스피어잖아, 스피어. 공 모양. 공 모양의 스피어. 그래서, 자, S파이를, 공차역이 반지름인 경우에는 기호 R을 공차값 앞에 나타낸다. 자, 여기 이렇게, 자, 스피어. 그죠? 반지름은 R. 자, 근데 R 붙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스피어는 뭐, 경우에 따라서 붙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자, 여기 이제 요 모양 맞죠? 이게 데이터면 데이터. 아까 기준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자, 이쪽이 기준. 이 선일 수도 있고, 면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자, 선이겠네요, 선. 자, 그래서, 요 선이, 자, 기준이 되고요. 자, 이 선에 대해서, 자, 얘는 동심도. 자, 그러니까 얘는 이 선이라기보다는 여기 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뒤쪽에 나올 거예요. 자, 그때 한번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4번. 치수가 지정되어 있는 형체의, 자, 축선 또는 중심면에, 자, 기하공차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치수의 연장선이 공차기입 테두리로부터의 지시선이 되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자, 축선이죠. 또는 중심면. 자, 이게 중심면인가 봐요. 자, 기하공차 지시할 때, 자, 치수의 연장선이 공차기입 테두리로부터의 지시선이 되도록 한다. 자, 치수의 연장선. 그러니까 여기 치수, 자, 이 부분의 연장선.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원통 형태일 때, 자, 원기둥 형태일 때, 여기 지름 표시할 때, 여기 지름 치수에, 자, 치수선, 자, 이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기입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자, 규제 형체를 지시선으로 연결하여, 자, 치수 공차를 기입하고, 자, 규제 형체를 지시선으로 연결해서 치수 공차를 입력하고, 자, 이렇게 지시선으로 이렇게 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지시선으로, 자, 이렇게 빼서, 자, 이렇게 치수 공차를 기입하고, 그러니까 치수하고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치수 공차잖아요. 자, 이걸 기입하고, 자, 그 아래에 기하공차 기입 테두리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지시하거나, 자, 규제 형체 자체가, 자, 데이텀이 될 경우에, 규제 형체 자체가 데이텀이 될 경우에, 자, A와 같이 기하공차 테두리 아래 데이텀을 나타내는 삼각교를 붙이거나, 자, 여기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자, B와 같이 형체 테두리 아래 데이텀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형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자, 지시선으로 뺀 치수. 자, 얘 밑에다가, 자, 이렇게, 네, 기하공차를 이렇게 붙이고, 또, 자, 이 기하공차 테두리 안에, 자, 데이텀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여기에 발을 붙여가지고, 자, 데이텀을 나타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공차역 내에서의, 자, 형체의 특성에 따라, 자, 특별한 지시를 할 경우에는 테두리 근처의 요구사항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기하공차는 기하공차대로 이렇게 이제 기입을 하고, 이렇게 기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지시. 자, 중앙이 높지 않을 것. 자, 평평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게 자, 평평한 정도를 규제하는 건데, 자, 이렇게는 돼도 되지만, 자, 이렇게는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중앙이 높지 않을 것. 자, 그다음 볼록 한쪽, 자, 여기가 자, 이렇게 볼록하다는 얘기죠. 자, 중앙이 높지 않을 것.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이쪽은 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될 때,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자, 이렇게 예, 특별한 지시를 할 때 이렇게 말로 제시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7번 규제 형체에 기하공차 기입틀을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자, 그럴 때 지시선이나 치수 보조선상에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요 선상 여기에 이제 기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 이 형상에 대한 이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게 이제 경사도인데요. 경사도. 자, 여기 이 지시선 빼가지고 하는데 위치가 마땅치 않을 때. 자, 그럴 때, 자, 이렇게 좀 꺾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여기 이렇게 연장선상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규제하고자 하는 형체의, 자, 임의의 위치에서, 자, 특정한 길이마다 공차를 지정하는 경우, 자, 공차값 뒤에 예, 사선을 긋고 그 길이를 기입하여 단위 길이에 대한 공차를 지시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공차값이에요. 공차값. 그죠? 자, 여기 공차값이고, 자, 뒤에 이제 슬러시 해가지고 숫자 적어놨잖아요. 자, 슬러시에서 자, 길이 단위 길이죠. 단위 길이. 자,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이 100인데, 자, 여기에 예, 평행도가 0.05다. 자, 마찬가지. 자, 여기가, 자, 길이가 100인데, 자, 여기 진직도가, 자, 0.01이다. 자, 여기는, 자, 길이가 100인데, 예, 평면도가 0.05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기하공차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단위 길이를, 예, 그 길이를 기입한다고요. 자, 계속해서 전체에 대한 공차값과 자, 단위 길이마다에 대한 공차값을 규제하고자 하는 형체에 자, 동시에 지정할 때 자, 전체에 대한 공차값은 칸막이 위쪽에 단위 길이에 대한 공차값은 아래에 기입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전체에 대한 공차값은 칸막이 위쪽에, 그러니까 전체는 자, 이거죠. 전체는 이거요. 그러니까 이 부품이 자, 뭐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자, 원래 뭐 전체 뭐 어떤 형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 자, 이 전체에 대한 예, 평행도는 0.1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단위 길이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 100에 대해서 0.05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전체에 대한 공차값은 칸막이 위쪽. 전체에 대한 공차값은 자, 이렇게 칸막이 위쪽. 자, 여기 이렇게 기입하고 있고요. 자, 단위 길이에 대한 공차값은 자, 단위 길이에 얼마, 단위 길이에 얼마, 단위 길이에 얼마.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축선 또는 중심면이 공통인, 축선 또는 중심면의 공통인 자, 모든 형체의 축선 또는 중심면의 공차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 축선 또는 중심면을 나타내는 중심선의 수직으로 공차 기입 테두리로부터 지지선의 화살표를 둔다. 자, 그러니까 모든 형체가 자, 이 중심선 기준으로 자, 어떤 기하 공차를 나타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중심선에 이렇게 지지선을 갖다 댄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하나의 형체에 두 개 이상의 기하 공차를 지시할 경우에는 자, 이들의 공차 기입 테두리를 상하로 겹쳐서 기입한다. 자, 두 개 이상의 기하 공차.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원통도고요. 자, 이게 원주 흔들림 공차인데 자, 두 가지의 기하 공차가 여기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자, 평면도와 자, 평행도가 두 가지가 지시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마찬가지. 자, 이 원통 형태의 이 구멍에 대해서 자, 위치도가 지정이 되고 자, 직각도가 자, 교재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자,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기하 공차를 지시할 때 자, 그럴 때는 자, 하나로 겹쳐서 상하로 이렇게 하나로 겹쳐가지고 자, 이렇게 기입을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데이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그죠? 자, 데이텀이 자, 앞에 그림에서도 자, 이제 이런 애들이 데이텀이라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자, 기하 공차를 규제할 때 자, 단독 형상이 아닌 그러니까 아까 모양 공차이죠. 걔는 데이텀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 빼고 자, 관련된 형체의 기준으로부터 자, 기하 공차를 규제하는 경우 자, 어느 부분의 형체를 기준으로 기하 공차를 규제하느냐에 따른 자, 기준이 되는 형체가 데이텀이다. 그래서 기호를 붙인다는 얘기죠. 자, 형체의 기준에서 관련 형체의 기하 공차를 지시할 때 그 공차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형체의 기준은 자,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이 되는 점, 직선, 축직선, 평면, 중심 평면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의 기준이 되는 점과 직선과 축직선과 평면과 중심과 중심 평면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데이텀을 갖다 붙인다고요. 이 기호를 갖다 붙인다고요. 자, 그래서 데이텀 형체 지시 방법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직각 2등변 삼각형 이런 형태로 해도 되고, 자, 그냥 아예 정삼각형 형태로 자,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자, 기하 공차를 지시할 경우 데이텀을 기준으로 규제되는 형체는 자, 외형선이나 치수 보선 또는 치수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 삼각형의 테두리 안에 문자 부호를 나타내거나 검게 칠한 삼각형을 나타내거나 자, 칠하지 않은 삼각형을 나타낸다. 자, 보통은 자, 검게 칠한 삼각형 자, 요렇게 문자까지 해서 자, 요런 형태를 제일 많이 써요. 자, 요런 형태를 제일 많이 쓰고요. 자, 계속해서 자, 데이텀 형체를 자, 외형선, 치수 보조선, 치수선의 연장선에 자, 삼각형의 한 변을 일치시켜 나타냅니다. 자, 외형선, 치수 보조선, 치수선의 연장선에 자, 삼각형의 한 변을 일치시킨다. 여기 얘기하는 거 여기. 그죠? 자,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계속. 자, 데이텀을 나타낸 삼각기호와 교재 형체의 기하공차 기입 테두리를 직접 연결하여 자, A와 B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데이텀이 특별히 문자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여기가 기준이 돼서 그래서 자, 이쪽이 자, 여기랑
평행이다. 그래서 오차는 이 범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여기 데이텀 알파벳이 들어가는 칸이 없잖아요. 알파벳도 없을 뿐더러. 자, 그래서 얘는 요 바닥, 요 바닥 선상에서 기준 잡아서 여기가 이제 직각인데, 요 범위 안에서 직각이 되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데이텀 형체의 삼각기호를 나타낸 직각 정점에서 끌어낸 선 끝에 사각형의 테두리를 붙이고 그 테두리 안에 데이텀을 지시하는 알파벳 대문자의 보호를 기입하여 이 F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객체에 직접 붙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얘는 뭐예요? 여기하고 이제 동일 선상으로 이렇게 선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다, 바닥면이 기준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닥면이 기준인 상태로 얘가 이쪽 윗면이 이 바닥면에 대해서 평행이다. 바닥면에 대해서 직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요. 치수가 지정되어 있는 형체의 축, 직선 또는 중심 평면이 이 데이텀인 경우, 치수선의 긴장선을 데이텀의 지시선으로 사용하여 나타난다. 치수선의 화살표를 치수 보조선이나 외형선의 바깥으로부터 기입한 경우에는 화살표와 삼각기호가 중복되므로 화살표를 생략하고 삼각기호로 대용하여 나타낸다. 이렇게 이 치수선 끝에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맞춰서 이렇게 기입한다고요. 근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바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화살표 생략하고 이 부분에 삼각기호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이제 형체랑 붙어 있는 거고, 얘는 치수선상이랑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 다음 데이텀을 지시하는 삼각기호와 문자 부호를 나타내고, 기하공차 기입 테두리 내에 데이텀 문자 부호를 나타내며 하나의 데이텀에 의해서 규제될 경우에는 기하공차 기입 테두리 세 번째 구역의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를 기입한다. 그러니까 데이텀이 있을 때 여기 그 해당 데이텀을 이렇게 알파벳에 기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축 직선과 중심 평면이 공통으로 데이텀인 경우, 축 직선 또는 중심 평면을 나타내는 중심선에 데이텀 삼각기호를 붙인다.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된다고. 이 중심이 이 중심이 기준이 될 때는 이 중심선에다가 직접 이렇게 데이텀 기호를 붙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7번 하나의 형체를 두 개의 데이텀에 의해서 규제할 경우, 두 개의 데이텀을 나타내는 문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기하공차 기입 테두리 세 번째 구역에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이 축 형태, 축 형태에서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A-B 해가지고 세 번째 칸에 데이텀 들어가는 칸에 이렇게 A하고 B를 이렇게 써준다고요. 계속해서 두 개 이상의 형체를 데이텀으로 규제할 경우, 데이텀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을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여기 A하고 B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쓴다고요. 연속으로. 근데 두 개 이상의 데이텀을 우선순위별로 규제할 때, 이럴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얘가 먼저 우선이라고요. 앞에 있는 얘가 먼저 기준이 된다고. 우선이라고. 거기를 1차적인 기준으로 잡고,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위치도, 그에 대한 위치도가 1차적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여기 B가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기준 얘만, 세 번째 기준은 C가 되는 거다. 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텀을 붙일 때
자, 이렇게 네, 이 데이텀 정의해 놓고 그러고 나서 네, 이런 이 기입 테두리에 이 데이텀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데 자, 하나만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자, 두 개, 세 개 뭐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한 군데다가 그냥 한 영역에다 같이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따로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따로 기입하는 경우는 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선하는 애가 왼쪽에서부터 자 이렇게 기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이 데이텀의 기하공차의 종류, 자, 기하공차의 종류와 자, 데이텀이라는 내용, 데이텀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이 기하공차가 데이텀을 표시하는 방법, 그 종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회차의 이 기본적인 기하공차들의 형태를, 자, 이 기하공차들의 형태를, 자, 먼저 우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자, 모양 공차는 어떤 것이며, 자세 공차는 어떤 것이며, 위치 공차는 뭐가 있고, 흔들림 공차에는 어떤 애가 있다. 자, 이것까지는 자, 확실히 기억해야 되고, 자,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도면을 나중에 여러분이 접했을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종류를 좀 이 기호와 함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차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